북한 어민 북송 사건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민주당 해당 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지난주에 국민의힘 그 TF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죠. 의원님에게는 TF 위원장 한기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네. 예. 살인을 했다는 자체가 예. 거짓말이다라고 한기호 위원장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군 출신이죠. 네. 한기호 의원님도. 저희가 한기호 의원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우선 김병주 의원부터 모셨습니다. 16명 살해 자체가 거짓말이다. 사실 그들은 탈북 브로커였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기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신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미정보당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한미정보당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한미정보당국에 의해서 SI로 이미 흉악범이라는 것들을 다 확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북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북한군이 이 두 어민을 찾는 어떤 통신을 검청했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10월 30일 날 그 한미정보당국은 그러한 사항들을 다 파악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31일 날 보니까 이제 어선이 그 NLL을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그 정도 어선이면은 한 10명 이상 타야 되는데 2명만 타고 있으니까 저것이 북한에서 찾는 그것이구나 판단을 해서 짐작하고 있었고 추적을 했더니까 NLL 이북으로 도망을 가고 또 얘네들이 남았을 때 또 추적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것들 북한에서 추적할 때는 우리 쪽으로 살짝 넘어왔다가 우리가 추적하면 북한 쪽으로 살짝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북한은 추적이 좀 그때는 좀 했고 실제 우리가 추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런 흉악범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나 제3국을 통한 밀항을 해서 숨어서 살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인원이 밀항을 해서 우리 혹시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피해서 남쪽에 밀항할 수도 있다. 그렇죠. 혹은 뭐 중국으로 간다든가. 근데 그 중에서 남쪽으로 밀항할 수도 있으니 계속 주시하고 추적한 거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해군 특수부대까지 투입을 해서 도망을 가니까 이제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생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군사작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그것도 이제 그 탈북자의 말만 믿고 카드라 뉴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한기호 참 위원장의 이해가 가지 주장은 않습니다. 이제 남쪽에 탈북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근거는 이제 탈북한 사람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북민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그 탈북민 주장으로는 그 사람들이 브로커였고 16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자기들만 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럼 브로커였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이 16명을 살해를 했다는 말을 했냐는 거죠. 남쪽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기호 의원님은 카드라 뉴스로 이렇게 하는데 여당의 어떤 TF장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카드라 뉴스를 한다는 것이야말로 참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죠.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인정을 했고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살인을 했는데 안 했는데 했다고 증언할 리가 없다. 그것은 살인자라는 것은 인정한 상태에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기호 위원장의 주장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권영세 장관 말씀하셨는데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면담하셨지 않습니까? 면담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런 특별한 추가 증거 확보 없이
입장을 통일부가 바꾼 것이다. 네.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생각 속에 예. 이거 월북 북송시킨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시사항처럼 돼서 그대로 한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충분한 내부 검토는 전혀 거치지 않고요. 이런 것이 하면 원래 관련 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검토 보고서도 내야 되잖아요. 예. 회의도 일체 없었고 검토 보고서도 없었고 단지 그 실무자들은 장관님 지시가 그러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라고 했고 또 그걸 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인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했느냐 하니까 통일부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자기는 얘기했다라고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회의록을 내놔라 했더니 회의록이 없어요? 예, 회의록도 전혀 없고 그것은 실무 사무관 한 명과 가장 둘이서 그냥 얘기하고 구두로 권영세 장관한테 얘기해서 했던 것이고. 권영세 장관의 지시에서 실무자들이 발표 문건을 만들었다? 발표 문건보다 그것이 이제 사항을 뒤집었고 통일부 대변인은 권영세 장관 말한 그거를 그대로 따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권영세 장관도 자기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한 것이다라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직접 만나셨습니다? 네네. 통일부에서는 일단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직접 권영세 장관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나의 지시였다 이런 말은 들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 사항을 바꾸려면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관련 자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동신문 결과라든가 군에서 군사작전했던 SI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람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권영세 장관뿐만 아니라 통일부 직원 모두도 합동신문 결과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생각 속에 장관과 차관이 지시하니까 그대로 그냥 하고 완전히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죠. 통일부에 항의 방문을 하셨을 때 이 합동 심사 자료를 봤느냐라고 질의했는데 보지 못했대요? 예. 장관도 차관도 그 어떤 통일부 그 해당 직원들도 보지 않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합동심사. 그러니까 합동심사에서 본인 북한 어민이 자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부터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걸 안 봤다는 겁니다. 예, 전혀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더 가가는 것이 통일부 차관은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이거 뻔하게 잘못된 거 자기는 안다. 통일부 장관도 자기 생각이 이것은 잘못됐다. 완전 이것은 뭡니까? 간신법입니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통일부가 돌아가는지 저는 그때 그러한 걸 확인하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합동 심사 신문했던 내용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SI도 보려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없이 짐작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그냥 정말로 그거밖에 없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일부 장관 개별 면담에서도 확인을 했고 차관과 국장, 가장 실무자를 모아놓고 일일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본 적도 없고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가 사실 주무부서 부처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지를 않았어요. 네. 여러분 자꾸 대묻는 이유가 이게 제일 너무나 황당하시죠. 저도 너무나 황당해서 각자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을 꾸밀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통일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아무 자료도 보질 않았다는 거죠. 뇌피셜인데 그냥 말로. 뇌피셜로 지금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 것이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권영세 장관을 방문해서 그럼 근거를 내놔라고 했더니 뭐 그리고 학동 신문이라도 봤냐, SI 정보라도 봤냐 했더니 그 보지 못했다라고 네. 답변을 들으셨고, 예. 그래서 그럼 무슨 근거냐 했더니 딱 보면 안다. 네. 한마디로 예. 좀 황당한데요. 자, 반론 저희가 받습니다. 계속 인터뷰 요청 사실 여러 번 드렸었고 반론 받습니다. 국민의힘 그 TF는 물론이고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 반론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강제 북송을 했고 귀순을 한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강제 북송 통지문 2시간 뒤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고로 그 김정은 초청을 위해서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제대로 안 된 보도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조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답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년도 10월 29일 날 문 대통령께서 모친상을 당했죠. 고 강한옥 여사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 정상들이 위로의 마음도 전하고 조전도 오고 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도 조전을 30일 날 보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발인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서울로 바로 올라왔고 그런데 11월 3일 날 태국으로 그 아시안 정상회담 출국을 하게 돼 있으니까 11월 1일하고 2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1일, 2일 동안에 장례 후속 조치하고 정상회의 준비를 했는데 조전이 오면 통상 어떻게 합니까? 답신을 보내잖아요. 예. 그때 여러 정상들을 조전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그 조전에 대한 답신도 작성을 해서 11월 1일, 2일 날 다 작성을 하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그 어민이 군에 의해서 납포되는 날이 11월 2일입니다. 납포되기 전에 이 조전 그 친서는 다 작성이 된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엮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조전은 이미 그 전에 작성됐고 해외 순방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미리 작성됐던 것이 그때 보내졌을 뿐인데 시간이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 붙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10월 5일 날 2일까지 다 작성이 됐고 5일 날 그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북한에 보내는 건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에 또 협조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전혀 다른 차원의 거를 가져다가 엮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혹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과거 증거 외에는 전혀 없는데 이것도 180도로 결과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정치 공세를 한 것으로 저희 TF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강제 북송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 국방부의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 문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가짜입니다. 관련된 분석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요것은 그러니까 이제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됐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그 사건을 앞부분을 말 안 했네요. 여기 국방부의 발표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두 사건 다 하시다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이것은 2년 전에는
서해 공무원이 월북 추정으로 정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죠. 월북 네. 추정으로 했는데 2년 후에 6월 16일 날 해경하고 국방부가 조사 발표를 하면서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에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거짓말이에요. 하나는 분석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판단은 분석하려면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참정보본부에서는 그 이후에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2년 전에 월북이 추정된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 입장을 그대로 했는데 국방부는 마치 분석을 하지도 않으면서 분석했다라고 하고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이것도 팩트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만 바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 TF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 대통령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어 하면서 연계해서 당정대가 이렇게 2년 전 사건을 뒤바꾼 정치 공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은 그렇고 그렇다면 이 북한어민 북송 사건의 결론이 확 뒤집어진 것도 그럼 혹시 안보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윤 대통령도 몇 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또 통일부에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보실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통일비서관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감을 한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실 작품이다. 작품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기획을 하고 집행부 행정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국민의힘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키우고 있고 정치 공세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통일부에서는 사건이죠. 안보실과 교감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교감을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죠. 교감했느냐, 서로 교류를 하고 공유를 했느냐 했더니까 했다고 했고 누구한테 했냐 하니까 안보실에 보면은 통일비서관이 있습니다. 통일비서관이 사실 통일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교감이 이제 본인들은 통일비서관하고 공유를 했다 정보를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공유가 교감이고 또 대통령실이니까 보고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에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통일부 권영세 장관한테 안보실하고 교감했느냐 하니까 분명히 예라고 했어요. 장관은 했습니다. 예라고 했고 그럼 실무자들은 공유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꼬리 잡으면서 교감했단 말을 하지 않았다. 공유했다고 했지. 이런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